네, 반갑습니다. 미래탐구에서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송윤경입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죠. 강원도에는 이제 눈이 막 소복소복 쌓인 것 같던데, 저는 겨울 개강 설명회가 유난히 좀 긴장이 되고 많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이번 겨울방학을 잘 보내야 내년 아이들이 성적이 잘 나올지 안 나올지 결정이 될 거고, 더 나아가서 3년 후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겨울 개강 설명회에 임하는 각오가 조금 남다릅니다. 어머님들도 걱정이 좀 많으시죠? 네. 근데 저희 마음이 이런데 이제 당사자인 이제 우리 학생들은 지금 시험 끝나가지고 굉장히 즐거운 상태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뭐 저희가 열심히 이렇게 조금 계속 서포트를 해주는 쪽으로 가야 우리 아이들이 힘들지 않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대치 목동 다원 교육에서 이제 과학 가르치다가 이번에 목동 미탐에서 이제 화학을 가르치게 된 송윤경이고요. 일단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게 될 고등 화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당연한 얘기를 조금 써놓은 것 같아요. 일단 화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다른 그 탐구 과목과 다르게 개념 학습이 굉장히 중요한 학문입니다. 네, 그런 과목이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화학을 공부를 할 때 개념이 완벽하게 학습이 되고 이해가 돼야 문제를 아예 건들 수 있는 수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당연한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이들이 중학교 때 하던 공부 습관을 좀 못 버리고 와서 그 부분에서 생기는 좀 괴리감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중학교 때 좀 과학 잘했다, 중학교 과학 잘했다고 하는 아이들 말을 저는 이제 100%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과학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직관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개념을 공부를 하고 바로바로 풀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내용을 이해를 했으면 바로바로 해결이 되는 문제들이 나와요. 뭐 간혹 탐구 같은 문제 한두 문제 정도 뭐 킬러 문항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런 문제들 위주가 됩니다. 그래서 좀 단기 암기력들, 단기 기억력 좋은 아이들 있잖아요. 혹은 좀 눈치가 좀 빠르고 그런 학생들이 점수를 잘 받는 구조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종합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고 문제를 판단하고 어떻게 추리해서 푸는지 이런 어려운 것들을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중학교 공부 때와 다르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어떤 느낌인지 한번 확 와닿게 하려고 좀 예시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보통 수업을 합니다. 제가 이제 막 화학 설명을 하고 개념 설명을 하면 이제 이런 완전 기본기부터 가르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휘부터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알파벳, 단어, 그리고 간단한 이제 문장을 만들 수 있을 정도까지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아이들도 이걸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화학 어렵다고 하던데 생각보다 할만한데요? 이런 태도를 많이 보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집에 가서 숙제를 해오자 해서 이제 숙제를 딱 맞닥뜨리면 아이들이 보는 문제가 약간 이런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자체가 일단 당황을 해요. 분명히 수업 시간에 너무 이해가 잘 됐고, 나 이거 화학 왠지 선택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자신감을 갖고 집에 갔는데 문제가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이거를 완전히 이해를 합니다. 고등학교 과학이 대부분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수업 깔린 거 보면 뭐 심화반, 문제풀이반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괴리감을, 이런 극을, 이 갭 차이를 줄여주기 위한 수업을 저희가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 화학 단원 이렇게 있습니다. 4단원이에요. 그래서 많다면 많지만 또 그렇다고 분량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또 많은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각 단원의 특징을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1단원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아이들이 화학을 가장 많이 포기하게 되는 단원 주범입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화학을 1단원만 하고 그만둔 친구들 주변에 많을걸요. 네. 그래서 계속 화학을 1단원만 계속 노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굉장히 어려운 계산 문제가 나오게 되고 듣도 보도 못한 생소한 개념을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거든요. 네, 그 다음 이제 2단원에서는 원자의 구조, 3단원에서는 분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점점 내용이 확장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왜 2단원이 난이도 중, 왜 3단원이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왜 배치를 했냐면, 이 2단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짜잘짜잘한 개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짜잘짜잘한 개념에 대한 직관적인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개념을 다 아우르는 문제를 내기 때문에 종합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는 문제를 내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여기서 문제를 푸는데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원 같은 경우에는 분량이 좀 많아요. 내용이 많습니다. 내용이 많지만 일단 암기가 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위주이기 때문에 가장 난이도가 쉬운 단원으로 제가 좀 설정을 해놨고, 그리고 다시 4단원에 와서 또 킬러 문항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그 수능에서 말하는 킬러 문항들 있잖아요. 19번, 뭐 20번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이 단원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1단원 때 조금 힘들었지만 어떻게 이제 잘 넘겨서 2, 3단원 잘 거쳤는데 다시 4단원에서 고비가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 단원에 걸쳐서 아이들이 기본기를 다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학교 때처럼 한 단원 보고 시험 보고 한 단원 공부하고 시험 보고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전체가 다 시험 범위인 거예요. 수능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누적해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고 이게 중학교 때 공부와의 차이점이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화원을 잘 해놔야 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단원들이 통합과학에서 나오는 단원들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뀐 계정 친구들은 아니지만 우리 친구들 세대까지는 이렇게 원과목이 잘 되어 있다면 그 아래 통합과학까지도 다 커버가 가능한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과목 공부를 할 때 내가 고1 통합과학 내신까지도 다 커버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주면 훨씬 더 조금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되겠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저희 수업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해요. 저희는 이제 개념반이기 때문에 입문반이에요. 그래서 일단 완자라는 교재를 사용을 하고요. 근데 이제 완자라고 하는 교재가 굉장히 친절한 교재입니다. 너무너무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설명은 잘 되어 있고 친절하게 되어 있는 반면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고등 문제는 수능 기출을 가져와서 내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문제 수준을 갑자기 또 친절하게 낮출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정제되어 있지 않은 그런 날 것의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완자라고 하는 교재지만 문제 수준 자체는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교재로만 했을 때는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부교재를 사용합니다. 이건 제가 만든 자체 교재고요. 이번 학생들까지가 이번 교육과정 마지막 세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기념으로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친구들 이후부터는 쓸 일이 없어요. 아시죠? 그 개정되는 거는 알고 계시죠? 네, 개정되는 건 이제 단원도 다르고 아이들이 배우는 내용이 달라요. 빠지는 게 있고 들어오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친구들까지는 이렇게 제공을 할 거고요. 그러면 저희 수업은 어떻게 진행을 할 예정이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2, 3단원은 상대적으로 좀 쉽다고 했잖아요. 화학의 기본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일단 앞쪽으로 배치를 했어요. 그런 다음 이제 킬러 단원에 해당하는 1단원과 4단원은 뒤쪽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화학을 딱 처음 맞닥뜨렸을 때 굉장히 스무스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단원을 좀 구성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또 아시면 좋을 게 이 1, 4단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제 간혹 이제 고3 선생님들 중에서는 여기에 나오는 문항 그냥 수능에서 한 문제 나오면 포기하자 이렇게 할 정도로 좀 많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그 시간 안에 해결을 할 수 없는 그런 문항들 때문에 가끔 포기하자 이렇게 말하는 문항들이 나오는 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원들 같은 경우에는 심화반이나 문제풀이반에서 한번 특강으로 또 돌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낼 수는 없고 이런 단원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두세 번 반복이 또 필요한 단원들이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부교재 설명 조금 더 자세히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 원래 완자 교재, 시중 교재와는 좀 다른 순서로 나가기 때문에 목차를 볼 수 있게 이렇게 좀 해놨고 아이들이 알림장 써갈 수 있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재 특성은 일단 좀 빈칸이 많아요. 저는 수업을 할 때 굉장히 열강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날 수업을 하면 주말 저녁에는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합니다. 그렇게 열강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으면 저는 그걸 못 견디겠더라고요. 너네도 뭔가를 해라. 그래서 이제 필기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필기 노트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념만 들었다가 바로 실전 문제 절대 못 들어가요. 네, 절대 못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바로 중간중간 이렇게 이어줄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개념 확인 문제가 그 개념마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개념이 이해됐으면 바로 적용해보고 이해됐으면 적용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좀 해놨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개념 확인 문제를 풀고 이제 실전 문제, 이제 내신이나 수능에서 나오는 문제도 중간중간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개념을 이해한 다음에 그 개념에 대한 실전 문제를 바로바로 풀어봐야 아, 이 원리가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이걸 이렇게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거나 이거를 아이들이 이렇게 몸소 체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런 실전 문제들이 들어가서 아이들이 바로바로 응용해 볼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놨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업 진행은요,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일단 숙제 확인은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다 검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왜냐면 수업 당일이 됐는데 갑자기 이제 숙제를 못 해왔다 이러면 이제 방법이 없거든요. 이제 고등과학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내용이 이어져요. 그래서 전주 내용이 복습이 안 돼 있으면 지금 이 수업을 듣는 게 사실 미안하지만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런 식으로 복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날까지 제가 어떻게든 메신저를 통해서 아이들 숙제 완성이 된 걸 확인을 할 거고요. 그런 다음 20분 동안 수업이 시작되면 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이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다 주관식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누적이 돼서 진행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진도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개념을 꼼꼼히 강의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단 학생들한테 기대가 없기 때문에 모른다. 그리고 저 표정은 아는 표정이 아니다. 그냥 선생님한테 예의를 갖추는 표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처음부터 꼼꼼하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꼼꼼히 필기를 하면서 따라와 주면 되고요. 그 다음 아까 보여드린 대로 개념 확인 문제 풀면서 그리고 이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신점 문제 풀이하면서 이렇게 수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가기 전에 당일 진도 테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날 배운 내용들은 그날 숙지를 하고 가야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 또 특성이 이제 수업 잘 들었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정리해 봐야지. 이런 게 있는데 사실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안 하고요. 안 하기도 하지만 가는 동안에도 다 내용이 휘발되기 때문에 다 본 수업에서 해결하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럼 저희 뒤로 1시간 또 클리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업이 3시간이지만 사실은 4시간짜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킬러 단원 진도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클리닉에 남아요. 왜냐면 절대 수업 시간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꼭 한 명씩은 있기 때문에 한 문제씩은 있기 때문에 그 클리닉까지 결국에는 다 활용하고 저를 4시간 만나고 가는 걸로 이렇게 결국에는 수업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스케줄 잡으실 때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테스트 결과, 과제, 진도 내용 다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매주. 이제 문자가 만약에 안 왔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고등학생들은 별로 그런 경우가 없는데 이제 중2, 중3 친구들 보면 제 번호를 이렇게 차단시켜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 간수 잘하셔야 돼요, 어머님들.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 전화 와서 한동안 문자가 안 온다. 뭐 선생님 무슨 일 있으시냐 막 제 안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럴 일 매주 절대 빼먹을 일 없이 항상 보내드리니까요. 항상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어머님들이랑 이제 전화 통화하는 거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제 서로 이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소통이 돼야 지금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마음을 주거니 받거니 해야 또 아이들한테 힘이 되더라고요. 힘이 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전화 통화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테스트 결과는요. 제가 또 엑셀로 정리하고 막 이런 거 좋아해요. 다 데이터화하고 이러는 거 좋아해가지고 아이들 성적 항목별로 또 정리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거 아시죠? 막 그래프로 막 나오고 막 표준 편차 나오고 이런 성적표 만드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예전에는 막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서 막 봉투에 넣어서 정성스럽게 보내면 또 이게 또 어머님들한테까지 전달이 안 돼요. 아시죠? 이렇게 가방 열어보면 이렇게 아래 깔려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가 다 이미지화해서 전송을 해드리니까요. 그거 보시면서 우리 아이가 그래프 문제에 확실히 좀 약하구나. 계산 문제에 약하구나. 이런 것들을 같이 확인하실 수 있게 제가 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규 수업 이후에 1시간 클리닉 있는데요. 웬만하면 아이들한테 말하세요. 너 집에 와서 숙제 못할 것 같으면 이때 숙제하고 와. 이런 식으로 이 시간을 좀 활용을 하셔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수업은 4시간짜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것 같고, 당연히 아이들이 이제 숙제를 하다 보면 안 풀립니다. 아까 아이머 보이 하다가 이제 갑자기 지문 풀려고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엄청나게 저한테 메신저로 이 질문이 많이 오거든요. 그거 저 다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요. 아이들한테 뭐 새벽이든 시간 구애받지 않고 궁금한 거 생기면 언제든지 질문하라고 저도 얘기하고 부모님들도 항상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제가 이제 맨 앞 페이지에 이제 과학이 즐거워진다, 뭐 과학에 자신감이 생긴다, 아까 그런 슬로건 달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고맙게도 저랑 공부하고 나면 과학 재밌네요, 생각보다. 그리고 시험 준비 잘 됐어요 이러면서 고맙게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피드백을 줘요. 그래서 그런 슬로건을 달아봤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제가 첫 연사가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려고 어떤 말을 하려고 하냐면, 아이들한테 저도 사실은 좀 고마워요. 제가 이 일을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갈수록 해요. 왜냐면 아이들의 그 젊음에서 얻는 기운이 저도 상당합니다. 아이들이 참 해맑아요. 막 문제를 틀려도 해맑고, 시험을 못 봐도 해맑고, 괜찮아요, 기말 잘 보면 되죠. 근데 그런 태도를 보면 막 속이 터지다가도 막 이렇게 또 웃음이 나와요. 웃음이 나오고, 그래, 나도 긍정적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배움을 얻거든요. 이렇게 해맑은 아이들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렇게 해맑았던 아이들이 이제 고등과학 시작하면 갑자기 이제 어두워지거든요. 이제 현실과 이제 타협을 하는 그런 순간이 오니까 저도 그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웃음 잃지 않게, 아이들 자신감 잃지 않게 저도 좀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하려고 하니까요. 어머님들도 아이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가끔 필요할 때는 뭐 혼을 낼 일도 있겠지만 저랑 같이 열심히 으쌰으쌰 하면서 이 남은 3년 잘 이끌어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얘기 드려봤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감사합니다.